앞에 공지사항부터. 수업 시간에 드리는 프린트는요, 수업 시간에서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과제가 될지 추가적으로 주는 게 될지 시험 기간 파이널이 될지 수업 시간에 참여한 학생들만 드릴 테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프다거나 그런 학생이 있으시면 그 학생은 따로 챙기는데 나머지는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니까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강 자료는 안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귀찮아서 안 했다가 계속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주간 테스트를 이제 볼 텐데, 주간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봤던 것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고 싶을 때 다시 보시라고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스타QM이라는 그 게시판에 있거든요. 거기 반별로 되어 있거든. 거기에 주간 테스트 문제를 올려놓을 거예요. 원래 성적도 같이 게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학년 애들이 선생님 그건 좀 아니래. 성적 게시는 아니래. 그 이름을 내가 이렇게 하마 땡민 땡 이런 식으로 하마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 않을까? 이랬더니 웃기지 말래. 다 안 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대. 그래서 오케이, 주간 테스트 문제만 올리고 요거까지는 할게요. 평균 점수까지만 쓸게요. 그 테스트 문제 평균 점수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테스트가 보통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보는 시험이거든요. 배운 거를 보는 시험인데 그렇지가 않고 가령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집에서 이제 문자가 갈 때 점수랑 본인의 점수랑 그다음에 등급까지 같이 갈 거예요. 물론 문자는 이제 본인 핸드폰과 부모님 핸드폰 같이 이제 갈 거고, 주간 테스트도 본인 핸드폰과 부모님 핸드폰 같이 가겠죠. 선생님 저는 핸드폰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부모님한테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재생 목록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을 치세요. 제 이름을 치면 최민구가 많던데. 그 중에 이제 이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거기서 수학과를 클릭하시면 복습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촬영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습하는데 지장이 없게끔만 촬영을 할 거고, 중간에 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빠지면 손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동우쌤이랑 소영쌤이 있는데 니네 그 뭐냐 첨삭 시간이, 특화 수업 시간이, 주간 테스트를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오씨 어떻게 되겠더라? 수학화가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금토일 와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금토일 와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특화 수업을 이제 할 거야. 주간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시간, 또 과제에 대한 확인 시간, 내교재 문제 질문 시간, 그게 다 해결이 될 거고, 그때 두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동욱쌤이랑 소영쌤이랑 두 분이 들어가셔서 봐주시게 될 텐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금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저 때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은 따로 소환을 당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피해갈 수는 없다는 소리야. 금요일 날이 아니고 다른 날에 3시간 더 해야 돼.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 좋을 거야. 그래야 50분 딱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결받고 뭐 과제 해결하고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금토일이야. 따라해봐. 금토일. 여기 제가 적어놨죠. 조교선생님 번호 적어놨으니까 또 동욱쌤한테 선생님 저는 요 시간이 좀 안 되거든요. 수학과 누구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러면 시간을 따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겠지? 8월 12일까지구나. 12일까지는 같이 이렇게 수학화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진도계획서 카페에 있거든요.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 8월 12일까지 진도를 다 마칠 거예요.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 8월 10일 이후에는 반을 나눌 겁니다. 뭐 양소고반, 뭐 와부고반 이렇게 나눌 거예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 와부고는 원회 방식이랑 도형의 이동부터 다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와부고반 따로 편성하고, 양소고반은 또 따로 집합부터 시작할 거니까 나눌 거고요. 중간 즈음에 와부고 학생들만 따로 제가 부를 겁니다. 따로 불러서 도형의 이동이랑 원 쪽을 미리 설명을 좀 해놓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방학 때.
다 이해됐어요? 질문? 없지요? 그래. 지금 교재가 쉽지 않아. 교재가 쉽지 않아. 같이 구경할까요? 첫 시간이니까. 보면 앞에 내용 써 있어요. 이 내용은 니네가 복습을 할 때 떠올리라고 쓴 내용이야. 이론은 자세하지 않아요. 이렇고 저렇고 간략하게 이게 써놓은 거고. 5페이지 가볼래? 5페이지 가보시면 3점짜리 개념 익히기 있죠? 거기는 작년 모의고사 수능 포함해서 다 실어져 있어요. 3점짜리 문제 있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시면 4점짜리 있죠? 4점짜리 문제가 쭉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3점짜리 개념 익히기, 4점짜리 문제 그렇게 돼 있는데 4점짜리는 갑자기 옆 페이지가 비어 있지 않니?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의 필기를 적거나 그 4점짜리는 객관적으로 좀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풀이 과정도 좀 길 테니까 그런 걸 쓰라고 한쪽씩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킬러 문항이 있죠? 21, 29, 30번에 박혀 있었던,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모의고사 또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단원을 나는 정리하겠어. 이게 컨셉인 거고, 그 다음에 3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을 보아하니 3점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4점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야. 이 뜻인 것 같지?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수학학까지는 한 번쯤 대부분 보지 않았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설명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 문제를 통한 개념학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은 기본 플러스 심화예요. 그랬죠? 기본 플러스 심화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단원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단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수학하가 말이다. 정확히는 수학하가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쪼갠 거거든. 집합과 명제 있고, 그 다음 뭐 있지? 집합 명제 있고, 그냥 뭐 함수 뭐 지랄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함수 막 나와요. 여기 뭐 함수 별게 다 나오죠. 무슨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있니? 그쵸, 순열과 조합 있죠. 이 순열과 조합을 설명을 할 때 확률과 통계에 있는 순열과 조합까지 같이 설명할게요. 니네 별도로 확률과 통계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 수학하에서 순열과 조합은 기본적인 것밖에 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로 가면 좀 진한 거를 하거든요. 거기 있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함수가 좀 어려워. 함수가 좀 어렵고, 집합하고 명제는 이론은 간단해.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필기노트는 다 있으시죠? 노트가 없으시면 저쪽에 A4 있으니까 A4 끄집어 가져가서 메모를 하시기 바래요.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은 뭐 책 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집합하러 갑시다. 첫 번째는 정의부터. 집합의 정의는 두 가지가 일단 있어야 돼. 범위가 확정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범위가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범위가 확정적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뭐 밑에 거랑 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한테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튜닝한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범위가 튜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야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튜닝을 하더라도 이쁘면 장땡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범위가 좀 더 넓을 테고 이런 거잖아. 그런 뜻으로 범위가 확정적이어야 해.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 뜻은 말이다. 가령 방정식 문제를 풀어. x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요?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이제 풀었어요. 얘가 x-1,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구해보면 x는 1과 4 이렇게 쓰지 않니? 이때 혹시 해집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따라해봐. 해집합. 다시 해집합. 보통 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머릿속에 관념이 해집합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거든요. 그때 해집합을 써보자 하잖아. 얘는 1과 4지. 이렇게. 그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니? 보여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 되는 거거든? x는 1이야. 근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중근으로 1 갖는 거잖아. 그때 해집합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니? 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 1이랑 이 1이랑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1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다고. 집합에서 원선화할법이 있고 조건지시법이 있는데 원선화할법에서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지금처럼 S가